연근, 혈관과 출혈 관리에 좋은 숨은 식재료. 74세 최순자 씨는 요즘 아침마다 손발이 유난히 차갑습니다. 밤새 이불을 덮고 자도 손끝이 시리고 일어나서 걸으려 하면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내릴 때면 숨이 금방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립니다. 병원에서는 혈관이 예전 같지 않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마침 시장에서 사두었던 흙 묻은 뿌리채소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연근입니다. 예전엔 자주 먹었는데 요즘은 손질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연근을 얇게 썰어 조림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조금 덜 차갑게 느껴집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다리도 조금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오늘은 땅속에서 자라지만 몸속 혈관의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연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근이 시니어분들에게 왜 특별한지,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근의 혈관 건강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연근의 가장 중요한 효능입니다. 연근에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연근 100g에는 약 2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연근의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억제합니다. 또한 연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혈압이 들쑥날쑥하신 분들이 연근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순자 씨가 손발이 차갑고 다리가 저린 증상을 겪었던 것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근을 꾸준히 드시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증상이 나아진 것이죠. 손발이 자주 저리시는 분들과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한 분들에게 연근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위장 보호와 소화 개선입니다. 연근에는 뮤신이라는 점액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뮤신은 위벽을 코팅해서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 공복에 불편하신 분들에게 연근은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뮤신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연근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과 변비 예방입니다. 연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연근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배변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전체적인 몸의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입니다. 연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연근 100g에는 약 48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요. 연근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연근에는 케르세틴, 캠페롤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다섯 번째는 빈혈 예방과 혈액 건강입니다. 연근에는 철분이 들어있어서 헤모글로빈 생성을 돕습니다. 헤모글로빈은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자주 피곤하신 분들,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 얼굴이 창백하신 분들이 연근을 꾸준히 드시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연근의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돕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환절기마다 몸이 약해지시는 분들이 연근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부종 완화입니다.
연근의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분들, 신발이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연근을 꾸준히 드시면 붓기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근을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영양소를 잘 보존하면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연근조림입니다. 연근을 0.5cm 두께로 동글게 썰어서 물에 10분 정도 담가 전분기를 빼세요. 그 다음 팬에 물, 간장, 물엿, 참기름을 넣고 연근을 넣어 중불에서 20분 정도 졸이면 됩니다. 조림은 간을 짜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장은 최소한으로만 사용하시고 단맛은 물엿이나 올리고당으로 내세요. 연근 조림은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드실 수 있어서 한 번에 만들어 두시면 편리합니다. 반찬으로 조금씩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연근국입니다. 연근을 얇게 썰어서 멸치 육수나 사골 육수에 넣고 끓이면 됩니다. 연근의 점액질이 국물에 우러나와서 목넘김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여기에 무나 다시마를 함께 넣으면 더 시원한 맛이 납니다. 연근국은 자극적이지 않아서 아침 식사로 드시기 좋고 속이 불편할 때 드시면 편안해집니다. 국의 간은 국간장으로 가볍게만 하시고 파와 마늘을 넣으면 풍미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연근볶음입니다. 연근을 채 썰어서 당근, 피망과 함께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으면 됩니다. 소금과 후추로 가볍게 간을 하시고 깨를 뿌리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식감도 아삭해서 반찬으로 좋습니다. 네 번째는 연근찜입니다. 연근을 큼직하게 썰어서 찜기에 쪄주면 부드럽고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쪄낸 연근에 참기름과 소금을 살짝 뿌려 드시거나 초고추장에 찍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연근찜은 소화가 정말 잘 되기 때문에 치아가 약하신 분들,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근전입니다. 연근을 0.3cm 정도로 얇게 썰어서 밀가루와 달걀 옷을 입혀 부치면 됩니다.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시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연근전은 부드럽고 고소해서 식욕이 없을 때 드시기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밥에 넣는 방법입니다. 밥을 지을 때 연근을 작게 깍둑 썰어서 함께 넣으면 연근밥이 됩니다. 연근의 아삭한 식감이 밥과 잘 어울리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연근차입니다. 연근을 얇게 썰어서 그늘에 말린 다음 물에 넣고 30분 정도 은은하게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대추 두세 개를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해집니다. 연근차는 따뜻하게 드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좋을까요? 연근은 하루에 7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것은 중간 크기 연근 절반 정도의 양입니다. 매일 드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3, 4회 정도 규칙적으로 드시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근은 대체로 안전한 식품이지만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생으로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 연근을 생으로 많이 드시면 식이섬유가 단단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근을 조리하면 식이섬유가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연근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연근을 규칙적으로 일정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중단하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연근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연근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연근을 드신 후 입이나 목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소화불량이 심하면 알레르기일 수 있으니 섭취를 중단하세요. 네 번째, 신선한 연근을 선택하세요. 연근을 구입하실 때는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무르거나 검게 변색된 것은 피하시고 자른 단면이 하얗고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연근은 공기에 노출되면 갈변하기 쉬우니 자르신 후에는 식초물이나 레몬물에 담가두세요. 다섯 번째,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연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순자 씨는 요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많이 덜 차가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숨이 덜 차고 다리 저림도 줄었습니다. 연근은 약처럼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혈관을 조용히 열어주고 몸이 버틸 수 있게 받쳐주는 식재료입니다. 오늘 장을 보신다면 연근 하나만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몸은 크게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달라진 반응으로 답해줄 겁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궁금한 식재료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